갓난쟁이가 5주에서 6주가 되면요, 부모를 속입니다. 아이들이 5주에서 6주가 되면 웃기 시작을 해요. 그런데 이 웃음이 얘들이 왜 웃는다고 생각하셨어요? 사실은요, 애들이 웃는 게, 이 갓난쟁이들이 웃는 게요, 자신들이 웃고 났을 때의 보상을 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의식적으로, 의도적으로 그 보상을 노리고 웃는데요. 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. 부모를 조종하는 거예요. 내가 웃으면 부모들이 좋아 죽지 않습니까? 이 쬐끄만 게 웃었거든요. 그냥 가슴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? 근데 이 갓난쟁이는 그걸 아는 거예요. 본능적으로. 그래서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. 니들 내가 웃으면 행복하지? 그래서 가짜 웃음을 웃는다고 합니다. 이게 생후 5주, 6주면 시작된대요. 그 얘기는요, 얘는 정말 핏덩어리예요. 그런데 웃음 하나로 자기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. 이게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? 인간은 이렇게 큰 행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. 이거 웃음 하나로 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, 이렇게 큰 행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. 물론 그릇의 차이는 있죠. 환경에 따라,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행운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 행운을 바꾸는 게, 각 개인의 행운을,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운을 다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예요. 이때부터, 사실은 갓난 아이 때부터 나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. 뭐냐면 부모는 내 세계예요. 그런데 내가 기분 좋게 해주려고 내가 웃어주는 거거든요.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생명체인 거예요. 그런데 부모가 이제부터 내 삶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죠. 이 갓난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.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하죠? 우리 부모가.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아이들이, 형제들이 거의 다 있지 않았습니까? 뭐 요새는 뭐 하나 둘,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 많이 낳지는 않지만,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죠. 애들이 말귀만 알아듣기 시작하면,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쯤 되면 뭐부터 하죠? 보통 비교하죠. 형이 돼갖고 뭐하니? 형제들 키울 때 형제들한테 그런 비교의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동생은 벌써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세수 다 했는데 넌 아직 디비져 자고 있냐고, 빨리. 도대체 너는 뭐가 되려고 공부도 안 하고 있고.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네가 너라서 뭐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, 누구는 뭐를 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왜 못하니? 비교로 이 아이를 야단칠 때 그 아이로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, 어떤 아이는 뭐를 잘하는데, 옆집에는 엄마 말도 잘 듣는데 너는 왜 말을 안 듣니? 뒷집에는 학원도 안 가도 반에서 1등 했다는데 너는 학원까지 보내놨는데 왜 공부가 매일 그 모양이니? 근데 그 전에 어떤 그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. 부모들이 자식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,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얘기가 있대요. 그게 뭐냐면요, 애들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는 건 정말 자기가 누워서 침 뱉는 거래요. 왜냐면 지능은, 특히나 이 IQ적인 지능은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, 애가 공부 못하는 건 100%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. 부모의 지능을 그 유전적으로 받은 아이가 부모의 환경에서, 부모가 키운 그 환경의 습성대로 공부를 하면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대요. 그런데 애를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는 건 자기가 누워서 침 뱉는 거라는 거예요.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, 자기가 그 생각은 못하고 자기 자식 공부 못한다고 야단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죠. 안 하고 하는데, 부모들이 아이들을 야단칠 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야단치는 것, 이때부터 타고난 행운을 뺏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비교를 당하면서 사람이 서서히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조종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. 아이의 자존감을 잘 살려주고 도닥도닥 잘해줘서 이 아이가 긍정적인 아이로 커서 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, 어떤 일이 와도 한 번 넘어지면 내가 여기서 넘어졌네, 왜 넘어졌지?
넘어진 거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. 왜 넘어졌는지. 그리고 이 원인을 찾는 건 교훈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랬을 때 내가 다음에는 거기서 안 넘어지기 위해서 조심할 수 있고 여기서 뭔가를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. 능력자는 내가 노하우가 쌓이는 거거든요. 아예 안 해본 사람과 하면서 그 능력치가 쌓였을 때 그게 능력자지 않습니까? 그런데요, 실패한 사람은 똑같이 해본 사람인데 능력자와 실패자의 차이가, 패배자의 차이가 그거거든요. 긍정적인 사람은 능력자가 됩니다. 같은 위치에서 넘어져도 능력자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교훈을 얻지만 패배자는 거기서 자포자기를 한다고 하잖아요. 그래 당연히 운이 없죠.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. 다시 도전할 생각을 안 하니까. 왜냐면 도망갈 궁리부터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 운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.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운을 막는 게 된다. 그래서 이게 결국 나의 행운을 내가 버리는 거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, 내가 하는 생각, 내가 하는 행동 이게 결국 나지 않습니까?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,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, 내가 말한 것, 그리고 내가 행동한 것,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.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. 진부한 얘기 같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. 왜 나를 사랑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가 없거든요. 이 불운한 사람,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나요? 나를 못 봤거든요. 나를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. 왜냐면 맨날 쟤보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고 왜 저것도 못하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늘 남이 가진 것만 봤거든요. 쟤는 저걸 가졌네. 저 사람은 저걸 가졌네. 저 사람은 저걸 잘하네. 그냥 그것만 본 거예요. 사실 나한테도 장점이 되게 많거든요. 나라고 가만히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나라고 가만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. 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장점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걸 볼 새가 없는 거예요. 남이 잘난 거, 남이 잘하는 거 이걸 보는 거예요. 왜냐면 그걸 보라고 계속 교육을 받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안 들여다보니까 나의 이쁜 점을 내가 못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를 못 사랑하죠. 그래서 시선을 바꿔야 된다.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긍정적이 되죠. 내가 이뻐야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? 내가 이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봐야 이쁘죠. 결국 성공의 조건도 그리고 행복의 조건도 다 가는 길은 나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.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게 없으면 갈 수가 없더라고요. 그 첫 번째 행운의 조건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더라.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,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